이란은 그게 아니다. 방어용이 아니다. 이란은 중동의 패권 국가를 지향한 거죠. 이란이 핵을 가지게 되면 미국 중심의 중동 질서는 아예 불가능해집니다.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진 이란이 중동의 패권을 가지면 대국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김정은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버린 거죠. 김정은이 핵을 가졌다고 우리가 실패했다? 아니에요. 저게 북한 체제의 균열을 가속할 수도 있어요. 트럼프의 생각은 뭐냐면 이란을 완전히 고립시키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지금 중국이 굽이쳐지는 거죠. 지금 이란 사람들이 만일에 하메네이 정권의 신정 체제가 붕괴됐다고 그래서 이스라엘한테 고마워할까요? 아니죠. 그건 모든 역사는요. unintended result,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 unexpected result,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 이런 것들이에요. 박사님 1부에서 얘기해 주는 것처럼 지금 당장은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완전 대패해서 박살 나가지고 야 우리 그만 싸우자 손을 내밀지만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원하는 것처럼 완전히 핵 개발 포기하고 외국에서 핵연료 사와서 안전하게 평화적으로 그냥 원자력만 할지 아니면 이 기회에 야 나도 이거 결국엔 핵 개발 안 하니까 두들겨 맞는구나 몰래 더 해야지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북한이라는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과 이란의 핵 개발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행동 좀 우리와 어떤 차이과 비슷한 점이 있을까요? 비슷하면서도 다르죠. 북한 핵 문제는 이렇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남북이 합의했죠. 90년대 초입니다. 그 다음에 북미 비핵화 공동선언 제네바 합의. 북미 제네바 합의. 그러다가 안 되니까 4자회담, 6자회담, 다자의 틀. 네. 그러다 트럼프 시기에 다시 양자회담 이렇게 흘러오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핵을 개발한 이유는 북한 핵 문제가 불거진 게 90년 초거든요. 90년대. 80년대 말 90년대 초부터 이제 북한이 시도를 하는데 그때가 어떤 시기죠? 소련 독립 체제가 붕괴할 때 사회주의 체제가. 그렇죠. 그러면서 북한을 보호해주던 사회주의 공급망이 무너지면서 북한이 급속히 위기로 빠집니다. 북한 경제가. 그래서 94년부터 98년까지 고난행군 수십만에서 수백만이 굶어 죽는 시기까지 겪으면서 그때 깨달았겠죠.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핵무기밖에 없다. 왜? 완전히 국력 격차가 끝나버리니까요. 네. 남북한이. 그러니까 북한이 향후에 어떤 목적으로 쓸지는 모르죠. 용도로 핵을 활용할지는. 그러나 초기에는 살아남는 서바이벌, 생존 수단이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핵을 개발한 거거든. 물론 가진 다음 얘기가 달라지죠. 지들이 이제 갑이 되니까 핵을. 이란은 그게 아니다. 방어용이 아니다. 이란은 중동의 패권 국가를 지향한 거죠. 시아파, 페르시아인 이란을 기반으로 시아파 벨트. 네. 아사드 지금 무너졌죠. 아사드라든지 아사드 시리아 정권, 이라크에 있는 시아파, 예멘 후티, 레바논도 또 시아파가 많거든요. 그게 헤즈볼라예요. 네. 헤즈볼라. 그다음에 하마스는 수니파지만 어쨌든 전략적인데 이런 걸 통해서 사우디와 이란의 이 아랍의 이 중동의 이 패권을 항상 다투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패권을 가지려고 했던 거죠. 여기에 도전한 게 이라크의 후세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라크 전쟁이 벌어진 거거든요. 근데 후세인 정권은 날아갔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란은 중동의 패권을 꿈꾼 거죠. 페르시아 후예답게. 그러니까 목적이 달랐죠. 자, 우리도 북한이 아무리 방어적인 목적으로 핵을 개발했다고 그러지만 우리한테 이미 이제 실존적 위협이 됐잖아요. 근데 이란의 핵 문제는 이란이 핵을 가지게 되면 미국 중심의 중동 질서는 아예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신정 정권은 친미 팔레비 정권을 무너뜨리고 팔레비 왕정을 무너뜨리고 등장을 했고 네. 철저한 반미거든요. 미국 대사관 직원들을 장기간 인질로 잡았을 정도로 철저한 반미거든요. 철저한 반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인정을 안 할 뿐더러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할 국가로 생각하거든요. 이란의 패권화는 순위파 왕정 체제를 가진 나라들한테 위협이 되죠. 그 대표적인 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라든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스라엘과 순위파 왕정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동일해져요. 이란을 막아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이 부흥하면 이스라엘은 생존의 위협에 이란이 핵까지 가지게 되면 이스라엘은 그 끝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 이스라엘을 지구상에 지워버린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이란의 신정 정권이니 언젠가는 이스라엘과 충돌할 거고 안 되면 핵을 쓰겠죠. 이스라엘이 핵을 쓰려고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이란의 핵 문제는 감당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거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철저한 반미 국가인 이란이 중동의 맹주가 되면 중동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에너지의 보고가 이란의 영향권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왕정, 순위파의 왕정 국가들. 네. 그렇게 되면 사우디도 왕정이고 네. 순위파의 국가 대부분이 왕정이거든요. 요르단도 네. 부터 시작해서 아랍에미리트. 그럼 이 왕정 체제가 사실은 불안해요. 왜냐하면 현대 정치 체제에서 왕정을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가들은 이란에 대해서 순위파 왕정 국가들은 불안을 느낍니다. 이란의 인구가 9천만인데 사우디는 3,200만, 이라크는 4천만이지만 그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한 30-40%가 시아파거든요. 그럼 이라크도
넘어갈 수 있고 그럼 이라크가 시아파 영향권에 들어가면 이제 사우디는 정말로 백척간도의 위기에 서는 거죠. 그다음에 예멘은 사실상 이 트럼프 정권 이전까지 후티 반군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상 정부였어요. 전선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레바논도 이 시아파들이 거의 인구의 30-40%거든요. 헤즈볼라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네. 중동 전체가 시아파 중심 이란의 그 패권에 들어가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인도양 서쪽 그다음에 지중해까지도 영향권이 축소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뭐 당연히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고 네. 여기다 아제르바이잔도 시아파 국가고 또 바레인도 시아파가 많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는 시아파가 90%지만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가 인도네시아에 인구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중동만 본다 그러면은 시아파가 이 정도 그 그림으로 가면은 불리하지 않죠. 그렇죠. 불리하지 않죠. 이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저력. 이란은 이슬람 국가지만 지금 샤나메라고 하는 서사시가 있어요. 천년경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과거에 그 왕조들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해요. 우린 제국이었어. 예, 문해력도 높고 이란은 미래가 있는 나라예요. 이 히잡을 쓰고 있지만 여성들의 교육률이 무지하게 높아요. 대학 진학률도 거의 동등하거나 더 할 정도예요. 그 훌륭하네요. 정도로 여성들이 깨어있네요. 예. 그런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진 이란이 중동의 패권을 가지면 대국이 될 수 있거든요. 아니 근데 그 대국이 돼서 나는 힘 좀 쓰겠다가 아니라 핵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워버리고 너네 순위파 박살을 낼 거야 하니까 이게 위협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아파와 수니파의 갈등 관계를 봤을 때 공존이 어렵거든요. 그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이란의 지원을 받지만 같은 시아파가 아니기 때문에 끈끈한 전략적 협력 관계지 끈끈한 쉽게 말하면 핏줄 관계는 아닌 거예요. 언제든 깨질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란이 돈 주니까 무기 주니까 협력을 했던 거지. 헤즈볼라와 이란과의 관계와 헤즈볼라 하마스 관계는 달라요. 헤즈볼라는 같은 시아파고 네. 이 하마스는 수니파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그림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란의 부상은 미국과 이스라엘에게 골칫거리고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공격했는데 네. 지금 유럽 국가들이 이스라엘 지지하잖아요. 맞아요. 영국, 프랑스. 막 선제 공격하고 독일. 막 가차없이 민간인 시설에 폭격해도 막 그게 바로 남의 사령관 죽이고. 그게 바로 이란에 대한 두려움 첫 번째. 그다음 그 밑에는 기독교 문명권이 기독교 이슬람 문명권에 대해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볼 그리고 수가 같은 이슬람인 왕정 국가들도 내심 뭐 이스라엘과 미국을 이렇게 막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영공 통과하게 하고 있잖아요. 왜냐? 사우디 입장에서는 지금 사우디의 실세는 빈살만 왕자죠. 원래 사우디가 친미기도 하지만 70년대는 친중이었어요. 이거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 70년대에 중국의 미사일 부대가 사우디에 주둔까지 했었어요. 진짜요?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좀 요인이 있는데 이란 핵합의 이게 헤매는 발길일 때 중국이 끼어들어요. 중국이 끼어들어서 이란과 사우디의 관계를 좋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미국의 입김이 줄어들잖아요. 친미 국가. 또 여기에 빈살만 왕자가 반체제, 사우디아라비아 반체제 언론인 까슈쿠지라는 사람을 튀르키예로 기억이 되는데 튀르키예에 있는 이란 대사관에서 살해합니다. 이 남의 대사관에서요? 아니 자기네 대사관에. 자기네 대사관이요? 예, 튀르키예에 있는 튀르키예로 기억이 되는데 이 까슈쿠지가 결혼을 하려고 약혼녀하고 예. 그럼 증명서가 필요하잖아요. 너무 안일하게 대사관에 들어갔는데 실종됐어요.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거죠. 그렇게까지 하는구나. 그러니까 너무 잔혹하게 시신을 없애버렸으니까 예. 이게 전 세계 문제가 된 거죠. 살인마가 된 거죠. 빈살만. 이걸 지휘한 게 빈살만 왕세자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도덕적으로 바이든부터 시작해서 이런 잔혹한 인물이 있어? 인권 너무한 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빈살만은 이제 실권을 장악했어요. 빈살만은 그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잔혹한 인물이에요. 그 정권. 형제들도 막 죽였다. 네. 정권 장악하는 데는 아주 냉혈한 이로 알려지죠. 그러니까 뭐야 날 건드려? 이때 중국이 끼어들어오니까 그러면서 빈살만은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시아파 얘들하고도 좀 잘 지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걸 중국이 끼어드는 거예요. 요게 이제 바이든 시기. 근데 트럼프는 아닌 거지. 트럼프는 뭔 소리야? 그러면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협상 계속 중동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네. 사우디에서 처음 만났잖아요. 맞아요. 빈살만하고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은 도덕성 별로 안 중요하잖아요. 그쵸. 바이든 때도 어차피 현실을 인정했어요. 맞아요. 빈살만에 대한 제재를 풀었고 빈살만 입장에서는 이제 몸값이 높아졌잖아요. 네. 미국이 오니까 그래 잘 해봐 라고 하는 상황에서 트럼프는 아브라함 협정 2 지금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의 사이를 좋게 하는 아브라함 협정을 체결을 일시기에 사우디는 아니었거든요. 사우디까지 포함해서 2 아브라함 협정을 체결하면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평화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인정한다. 이미 이집트하고는 평화협정 캠프 데이비드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이집트는 이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가 아니에요. 분쟁이 하나도 없잖아요. 맞아요. 트럼프의 생각은 뭐냐면 이란을 완전히 고립시키는 거예요. 바이든 정부 때는 균형을 유지했는데 트럼프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후티 때려. 그다음에 네타냐후가 하마스 완전히 괴멸시키는 거 정말 처참하잖아요. 너무나 맞아요.
민간인들. 나빠요. 나쁜 거 확실합니다. 그냥 눈 감아줘요. 근데 헤즈볼라 박살내는 거. 시리아는 어쩌다가 무너졌어요. 그냥 남은 건 지금 이란이잖아요. 이란을 완전히 고립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란만 이번에 핵능력 제거하고 고립시켜버리면 사우디 왕정이랑 이스라엘이 서로 평화협정하면서 아브라함 협정 2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친미가 되는 거죠. 친중은 들어올 틈이 없네요. 지금 틈이 보니까. 없죠. 지금 러우 전쟁 코피 터진 것도 중국이고 왜냐면 우크라이나가 전쟁 이전에 1대1로의 중국의 거점이었거든요. 시리아 무너져. 지금 공들였던 사우디가 이제 완전히 등 돌리고 미국으로 가. 그 친했던 이란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보이지 않게 지금 중국이 코피 터지는 거죠. 야, 이게 중국 견제도 되고 이란 문제도 해결하고 이스라엘과 미국의 힘도 세우고. 이게 핵 문제가 또 왜 다르냐? 북한은 이미 핵을 가졌어요. 전술핵 공격력을 가지고 있어요. 뒤에는 중국이 있어요. 중국은 동맹 관계예요. 법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조중 오해점이 상호 원전 제약. 뒤에는 러시아가 있어요. 러시아가 거의 군사 동맹이에요. 그런데 북한은 지금 대미 공격 능력은 없어요. 네. 현재까지. 북한이 핵을 이미 장기간에 가졌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뒤에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는 게 도움도 되지만 사실은 국제적으로 이게 안전파도 되거든요. 왜냐 북한이 사고 치면 중국하고 러시아도 피해가니까 이쪽이 자국의 이해관계에서 어느 정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요. 사실은. 네. 아주 친한 것 같지만. 근데 중동은 관리가 안 되잖아요. 이란이 마음만 먹으냐 쏘니까. 이란이 가지면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폭격을 하는 거고 이스라엘이 이미 과거에도 이라크 원자로 시리아 원자로 폭격을 했던 거고 이번에 세 번째 이란을 폭격한 거죠. 이게 지정학적으로 이란 핵 문제와 북한 핵 문제는 완전히 다르다. 그게 실제로 제가 기사를 보다 보니까요, 박사님. 북한이 핵을 가질 때 한국하고 미국이 뭐 일본도 포함해서 평화협상하고 북한이 뭐 이제 원자로 우리 뭐 지어주고 경수로 원전 지어주고 캐도 이렇게. 사업을 했었죠. 예, 이게 협정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북한이 핵 개발을 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핵의 위협에 놓이지 않았냐. 그 선례를 봤을 때 이스라엘은 지금 공격 말고는 답이 없다. 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란의 핵 무장은 이스라엘의 몰락을 의미한 우리 북한의 핵 무장은 한국에게 심대한 위협으로 작용하지만 네. 대한민국의 몰락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미국의 어떤 핵 우산이라는 안전판이 하나 있죠. 안전판이 하나 있고 북한이 선제적으로 핵을 쓴다 그러면 그거는 북한도 몰락이죠. 살아남을 수 없죠, 북한도. 그렇죠. 그러나 이란이 핵을 가지게 되면 중동의 균형이 무너지고 어. 급격하게 무너지고 네. 이스라엘은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하고 이스라엘의 중동에서 영향력이나 외교안보적 능력은 현저하게 축소되는 거죠. 이제 무력 충돌할 때 함부로 못하죠. 왜? 이란이 핵으로 때려버리면 끝나니까요. 박사님, 그러면 이란은 영토가 크고 이스라엘은 영토가 작잖아요. 그럼 똑같이 핵을 가졌다고 했을 때 서로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핵무기를 썼을 때 이란은 영토가 크니까 뭐 몇 도시는 파괴되겠지만 살아남는데 이스라엘은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방사능만 해도 이스라엘이 몇 발만 떨어지면 사람들이 못 살 거예요.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가져도 네. 다른 중동 국가들은 절대로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아, 이건 생존의 문제다.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북한은 핵을 가짐으로써 핵무기의 딜레마에 빠졌어요. 핵무기는 첫 번째 유지 보수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돈이 많이 드나요? 미국이 향후 10년간 핵무기 현대화에 매년 약 1,000억 달러, 1조 달러를 쓸 생각이에요. 유지 보수. 1조 원전 1조 달러. 1조 달러. 왜냐, 이렇게 핵탄두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여기 뭐가 있어요? 핵추진 잠수함, 전략폭격기, ICBM. 이거 다 유지 보수가 필요한 거거든요. 운영하는데. 그쵸. 그냥 핵탄두만 가지고 있으면 무슨 뭐 옛날에 박찬호 투수 강덕호처럼 손으로 던지나요? 그쵸. 자, 파키스탄 보세요. 파키스탄의 국방비의 거의 절반, 잘은 몰라요. 뭐 국가 예산의 7분의 1. 이 정도로 핵무기 유지 관리에 쓴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2020년에 난 홍수 뒤처리도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IMF 구제금융 받고 있어요. 맞아요. 핵무기 가진 나라가. 이번에 인도 파키스탄 전쟁 여기서 우리가 다뤘지만 파키스탄이 코피 터졌거든요. 맞아요. 핵무기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 전력 균형을 맞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 가졌거든요. 저 유지보수에 코피 터져요. 지금 뭐 구축함, 신형구축 이것도 핵무기 엎어졌죠 이번에. 네. 핵무기 탑재하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공중조유형 무기, 공대공 미사일. 그다음에 2023년 9월에 진수했던 김군옥 네. 영호함이라고 하는 전술핵 공격 잠수함. 그거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일설에 의하면 물속에 있다는 설도 있어요. 들어갔다 못 나왔다고. 농반 진반. 이게 다 이 핵무기와 관련된 돈들이거든요. 재래식 전력에 쓸 돈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무리하게 재래식 전력 현대화하니까 경제가 엉망이죠 지금. 경제 엉망이거든요. 요 문제가 있고 핵무기 유지 관리 돈이 많이 들어가고 경제에 부담을 주고. 세 번째,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면 전 세계가 그걸 용납을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입장에서 절대 불가해요. 그쵸. 그다음에 국제사회가 용납을 해버리면 끝나잖아요. 네. 다른 거 다 가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재는 풀리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구조적인 제약이잖아요.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점점 수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성공한 게 아니에요. 신의 한 수가 아니에요. 개발 단계에서 협상을 했어야 되거든요. 가져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다 이 병에다가 손 넣어서 사탕 꽉 쥐면 안 빠지죠? 네. 놔야만 빠지죠? 그쵸. 놓으면 그동안 헛수고고. 아. 잡고 있으면 손 못 빼고. 나 이거 잡을 거야 할 때 이제 얻어야 된다는 거죠. 나 잡을 거야. 그럼, 하지 마. 말려. 요게 김정일 식이었어요. 근데 김정은은 머리가 좋은지 나쁜지 전 나쁘다고 봐요. 핵무기를 가져버렸어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버린 거죠. 그냥 황금알을 낳는 거위 상태가 좋은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김정은이 핵을 가졌다고 우리가 실패했다? 아니에요. 저게 북한 체제의 균열을 가속할 수도 있어요. 부축하면 또 엎어졌잖아요, 지금. 맞아요. 다시 세웠잖아요. 지금 그 책임자를 처형했다는 징후도 있어요. 네. 자, 이란은 거꾸로 가볼게요. 지금까지 설을 좀 바꿔볼게요. 이란은 팔레비 왕정 때 여성들이 비키니 입을 정도였어요. 지금 이러고 다니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란 분들이 상당히 탁월한 분들이 많아요. 문해력도 높고, 말씀드렸던 샤남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대소사시를 모두가 즐겨서 읽을 정도로 문해력도 굉장히 높아요. 대학 진학률이. 문화적 교육열도 아주 높고, 사교육도 높고, 거기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긴 문화적 뿌리가 있잖아요. 유산도 그거 있죠. 무서운 거예요. 우리 한류도 우리의 긴 문화적 뿌리가 지금 그 바탕이 되는 맞아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막은 게 이슬람 신정 정치거든요. 호메이니. 그쵸. 호메이니 혁명으로 팔레비 무너질만 했어요. 부패하고 무능했어요. 완전.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리고 호메이니도 지금도 이란 사람들은 존경을 받을 정도로 어쨌든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이게 신정 체제로 와버린 거예요. 종교라는 자본주의는 세속화거든요. 네. 근데 이 세속을 막아버리니까 세계 2위 가스 매장량, 4위 석유, 그 다음에 그 이란인들의 높은 문해력, 그 다음에 기타 자원, 그쵸. 농업과 그 다음에 골고루 균형 잡힌 영토, 중동의 중심에 있는 그 노른자 위에 그쵸. 거대한 영토. 이게 지금 잠재력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아하.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신정 체제의 붕괴를 원하는 것 같아요. 하메네이 인기 없거든요. 88살에다가 지금 지병도 있고 경제는 엉망이에요. 인플레를 30% 40%. 그러니까 계속 때리면 거기다가 여러 번 시위가 있었잖아요. 네. 불만도 많고. 네. 하메네이 신정 정치는 지금 위험해요. 거기다가 지금 꼬리 내렸잖아요. 이스라엘 보고 때린 놈한테 야, 더 안 때리면 나도 안 때릴게. 그죠. 항복 선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맞아요. 전쟁 수행 능력 뒤에 아무도 없고 러시아 뒷배 없고 중국 괜히 꼈다가는 트럼프한테 코피 터질 거고 그쵸. 시아파 벨트는 조용히 이미 괴멸당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눈치만 보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미국과 이스라엘 뜻대로 될 수도 있겠죠. 정권 교체나 쿠데타 혹은 뭐 민주국가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이제 지금 또 소설인데 예. 만일에 신정 정치가 사라지면 이란은 그때부터 새로운 날개를 달 거예요. 가지고 있던 자신들의 잠재력을 이 세속 정권이 들어서면 네. 정말 개혁 개방의 날개를 단 그 온갖 장점들을 활용을 하는 새로운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가 하나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이 보면 농담입니다만 얘기가 달라지죠. 이란은 정말로 국제 질서와 보편 가치를 유지하면서 중동의 초강대국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다. 만일에 이란이 민주주의의 성숙된 모습을 보이면 사우디는 쪼그라들죠. 왕정이잖아요. 거기다 이 거대한 볼륨.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과 미국이 원하지 않던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란을 몰락시켰는데 이란 중심으로 이란의 신정 체제의 몰락은 이란의 새로운 미래가 될 수도 있어요. 미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네요, 진짜. 그럼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저 독재 체제가 사라지면 저도 탈북한 친구도 많거든요. 네. 저 옛날에 북한에 가서 보면은 똑똑해요. 머리 좋고 자기 미래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술 먹다가 말싸움하다가 저도 말 못하는 사람 아닌데 그 정도로 타고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김정은 독재가 누르고 있는 거잖아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다가 구축한 넘어져 3주 만에 세워. 맞아요. 여기저기 떼어갖고 페인트만 칠한 다음에 해 웃고 다녀. 그러니까 이 독재 체제만 없어지면 이 장점이 사라질 수 있는 게 이란이에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공했는데 북한 사람들이 우리하고 똑같은 피인데 성공 못하겠어요? 개혁개방하면? 맞아요. 이 그림은 좀 복잡하다. 일단 하메네이 정권은 큰 위기를 받을 거다. 뭐 위기를 받을 거고 그리고 가능성은 있죠. 왜냐하면 완전히 제거 못하니까 또 핵무기를 비밀리에 개발하고 이게 반복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계속 이런 걸 반복할 거다. 완전히 제거 못하더라도 이미 수뇌부도 제거됐고 핵과학자들의 수뇌부들도 제거됐어요. 제거가 아니라 피살된 거죠.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보면 지금 이란이 다시 핵 무장을 나설 가능성, 하메네이 정권 하에서 또 하메네이 정권 붕괴 가능성, 붕괴된 이후에는 시나리오는 또 여러 가지다. 지금 이란 사람들이 만일에 하메네이 정권의 신정 체제가 붕괴됐다고 그래서 이스라엘한테 고마워할까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건 민족적 자존심이 있는. 어쩌면 지금 잠자고 있는 호랑이 이란을 모든 역사는요 unintended result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 unexpected result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 맞아요.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참고로 지금 중국을 잡으려고 미국이 혈안이죠. 네. 근데 그 중국을 오늘날의 지토로 만든 게 미국이거든요. 소련하고 중국이 싸우니까 헨리 키신저 돌아가신 그 양반 핑퐁 외교로 1972년 중국을 끌어내서 78년 등소평의 개혁개방 79년 수교 해서 중국의 경제를 전폭적으로 지어낸 게 미국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어떻게 생각했냐? 반은 맞았죠. 중국이 부상하면서 소련은 몰락했죠. 맞아요. EJ
그런데 또 반은 틀렸어요. 경제가 발전하면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보편국가가 되고 미국 말 잘 들 줄 알았는데 정반대가 된 거죠.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거든요. 우리가 한 발짝 물러서서 본다면 이란이라는 잠재력, 페르시아 이후에 이걸 본다 그러면은 모르죠. 나머지 이 사우디나 이런 또 왕정 체제, 이란의 잠재력에서 본다 그러면은 전 좀 초라해 보여요. 인구나 문화적인 맥락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문제는 사실은 긴 역사적인 맥락과 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좋습니다.